투이톡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배달앱 하면 떠오르는 세 가지 앱이 있죠. 바로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입니다. 보통 주로 쓰는 앱만 사용하지 세 가지 앱을 모두 사용하고 있는 분은 드물 것 같은데요. 혹시 지금 쓰고 있는 앱에 만족을 하고 있지 않거나 배달앱을 어떤 걸 써야 할지 고민 중인 분들을 위해 배달앱 서비스 비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서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먼저 배달앱 시장의 선두주자인 배달의 민족을 살펴보겠습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 평점 2.2점으로 다른 앱들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낮은 점수라 의외인데요. 거의 모든 리뷰에 하나씩 댓글을 남기며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차별화된 서비스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배달의 민족의 가장 큰 특징은 가장 많은 음식점이 입점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먹고 싶은 특정 매장의 음식이 있는데 배달앱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정말 안타까울 텐데요. 배미는 그럴 가능성이 가장 적은 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작년 말에는 전국 각지에 신선한 먹을거리를 배송해주는 전국 별미 서비스를 오픈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차별화된 서비스는 음식 배달 외에도 선물하기, 비마트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선물하기는 친구에게 카톡으로 기프티콘을 보내는 것처럼 음식을 선물할 수 있는 기능이고, 비마트는 신선식품, 밀키트, 생활용품 등을 주문하면 배송해주는 서비스인데요. 처음 출시될 때만 해도 누가 주문할까 의구심이 많았지만 현재는 2천억 원대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서비스라고 하네요. 마지막 특징은 가족 계정을 만들 수 있는 점입니다. 부모의 결제 수단을 자녀와 공유하여 부모가 같이 있지 않아도 자녀가 직접 음식을 주문하고 결제를 요청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다음으로는 배달앱 2위인 요기요입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 평점 4.4점으로 배민보다는 사용자가 적지만 평점은 2배가 높다는 점이 흥미롭네요. 요기요가 다른 앱과 비교되는 가장 큰 장점은 다양한 할인 혜택을 꼽을 수 있습니다. 요기요는 할인 혜택이 다른 앱들보다 많은 것으로 유명하죠. 최근에는 요타임딜이라는 할인이 생겼는데요. 15분 내에 요타임딜을 통해 주문을 할 경우 주문 금액에 따라 최대 만원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특징은 메뉴별 리뷰 확인이 가능한 점입니다. 다른 앱의 경우 음식점별로 리뷰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요기요는 메뉴별로 리뷰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메뉴를 고를 때 유용합니다. 마지막 차별화된 서비스는 요기요 익스프레스입니다. 요기요 익스프레스는 인공지능이 알려준 최적 경로로 30분 내로 배달을 해주는 서비스인데요. 배달 대행사가 아닌 요기요에서 뽑은 전문 라이더들이 배달을 한다고 합니다. 일반 배달은 음식점으로 주문이 들어간 후 라이더가 배정되는 형식인데요. 요기요 익스프레스는 라이더가 먼저 배정된 후 음식점으로 주문이 들어가는 시스템이라고 하네요. 다음으로는 배달앱의 신흥주자, 빠른 배달로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는 쿠팡이츠입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 평점 4.4점으로 요기요와 동일한 평점이네요. 쿠팡이츠의 가장 큰 장점은 뭐니뭐니해도 빠른 배송이겠죠. 쿠팡이츠가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고객을 유치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직영 배달망을 구축해 1인 1배달 시스템인 치타 배달을 적용해 빠른 배송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또 다른 특징은 실시간으로 배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배달되는 과정을 직접 확인할 수 있고 음식의 위치에 따라 집에서도 미리 준비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좋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 특징은 첫 주문 할인 혜택이 크다는 점입니다. 배민과 요기요가 첫 주문 시 만원의 할인 쿠폰을 제공하고 있는데 반해 쿠팡이츠는 15,000원의 할인 쿠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인 것 같은데요. 곧 사라질 수도 있는 만큼 아직 사용해보지 않았다면 할인 혜택을 받아 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세 가지 앱의 화면 구성, 리뷰, 등급별 혜택, 유료 서비스, 장단점을 각각 비교해보겠습니다. 먼저 메인 화면 구성은 세 개 모두 큰 차이 없이 비슷한데요. 배민은 선물하기, 비마트 등 배민의 서비스와 음식 카테고리 등이 화면 중앙에 제일 먼저 보이고 아래로 내려가면 오늘 할인하는 음식점과 빨리 배달되는 음식점 정보가 나옵니다. 요기요도 음식 카테고리가 제일 첫 화면에 뜨고
아래로 내려가 보면 요기 익스프레스, 요즘 뜨는 우리 동네 음식점이라고 해서 최근 시간대별로 주문수가 급상승 중인 음식점을 보여주고, 우리 동네 포커스, 이건 광고네요. 오늘 할인하고 있는 음식점, 오늘은 여기서 먹어요라는 추천 메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쿠팡이츠는 배민과 요기요처럼 카테고리를 화면 가득 보이지 않고 옆으로 밀어서 볼 수 있도록 해둔 점이 다른 앱과 차이가 있습니다. 화면 중앙에는 인기 프랜차이즈가 제일 먼저 보이고 그 아래로 평점 좋은 맛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카테고리를 눌러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배민은 배달 빠른 순, 배달팁 낮은 순, 기본 순, 주문 많은 순, 별점 높은 순, 가까운 순, 찜 많은 순, 최소 주문 금액 등의 검색 필터로 음식점을 볼 수 있고, 각 음식점은 썸네일과 음식점명, 평점, 대표 메뉴, 배달 시간, 최소 주문 금액, 배달팁 정보를 화면에서 볼 수 있네요. 요기요는 요기요 랭킹 순, 익스프레스, 무료 배달, 할인 중, 최소 주문 금액, 결제 수단 등의 검색 필터로 음식점을 찾아볼 수 있고, 각 음식점은 썸네일과 음식점명, 평점, 배달 시간, 배달비 정보를 화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배민과 레이아웃은 비슷하지만 보여지는 항목은 단순하네요. 쿠팡이츠는 추천순, 치타 배달, 배달비, 최소 주문, 할인 쿠폰 등의 검색 필터로 음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쿠팡이츠는 배민과 요기요와 달리 음식 사진이 크게 노출되고 음식점명, 평점, 배달비, 배달 시간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대표 메뉴와 최소 주문 금액은 클릭해서 들어가야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리뷰인데요. 배민은 최근 6개월 동안의 평점과 리뷰 개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리뷰를 남긴 사람을 클릭해보면 그 사람이 그동안 남긴 리뷰를 모두 볼 수 있네요. 요기요는 앞서 언급했듯이 메뉴별로 리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기능이 있어서 메뉴를 고를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쿠팡이츠는 배민과 같이 해당 음식점의 리뷰를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등급별 혜택입니다. 배민은 한 달 주문 횟수에 따라 고마운 분, 귀한 분, 더 귀한 분, 천생연분인 총 4단계로 등급이 나뉘는데요. 귀한 분은 2,000원, 더 귀한 분은 4,000원, 천생연분은 7,000원 상단의 쿠폰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요기요는 한 달 주문 횟수에 따라 요기 프렌드, 요기 패밀리, 요기 히어로, 요기 마스터, 요기 VIP인 총 5단계로 등급이 나뉩니다. 배민과 비교했을 때 5단계로 나뉘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등업이 가능하고 각 등급별로 1,000원 정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쿠팡이츠는 별도의 등급 제도는 없습니다. 다음은 유료 서비스인데요. 배달앱은 요기요만 별도의 유료 구독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슈퍼클럽이라는 서비스인데요. 매월 9,900원을 내면 모든 메뉴를 3,000원씩 월 10회, 총 3만원 할인을 해주는 구독 서비스인데요. 배달을 자주 시켜 먹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서비스인 것 같네요. 다음은 장단점입니다. 배민은 입점된 매장이 많아 고를 수 있는 메뉴가 다양하지만 사용자가 많은 만큼 식사 시간에는 배달이 많이 지연되는 점은 아쉽습니다. 하지만 오는 6월부터 배민도 단건 배달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쿠팡이츠에 빼앗긴 소비자의 마음을 과연 다시 사로잡을지 기대됩니다. 요기요는 다양한 할인 혜택과 이벤트로 인해 비교적 저렴하게 주문할 수 있는 점은 장점이지만 배민과 쿠팡이츠에 비해 확실한 컨셉이 부족한 면이 아쉽습니다. 다만 요기요는 IT 인재를 확보해 R&D 조직에 투자를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앞으로 어떤 서비스가 출시될지 눈여겨볼 만할 것 같습니다. 쿠팡이츠는 배달이 빠르고 실시간으로 배달 위치를 확인할 수 있지만 최소 주문 금액과 배달비가 비교적 높은 점은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수도권에서만 이용이 가능했는데요. 4월부터 전국으로 서비스 지역을 확대했다고 합니다. 무서운 속도로 사용자 수를 늘린 쿠팡이츠의 앞으로의 행보가 더 궁금해집니다. 배달 앱이 생겨서 편리해진 점도 있지만 예전에는 없었던 배달 팁이 생겨 식비가 가중되기도 하고 전화 주문을 했을 때와 앱으로 주문했을 때 양이 다르다는 소문이 떠돌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반면 음식점들은 수수료와 광고비 등에 드는 비용으로 인해 이윤이 줄어들거나 리뷰 갑질로 인해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여러 지자체에서는 자영업자들의 수수료와 광고비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공배달앱을 개발해 이미 사용 중이거나 준비 중인 곳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민간 앱에 비해 사용자 수가 낮아 얼마나 활성화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소비자와 음식점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배달 생태계가 형성되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배달 앱을 비교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